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정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도 26,75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자, 내일은 이제 또 수능입니다. 그쵸? 이 증시 운영 시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정규장은 1시간 늦게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수능을 보는 또 이 수험생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보방을 통해서요. 어떤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렸었냐면 NHN, KCP. 자, 이 종목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6,250원 타점을 잡아드렸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 16,600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단기 수익 종목 우리가 이제 파도는 사실상 좀 길게 보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1조 3천억 원 시가총액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인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2조 원을 일단 1차 목표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만히 내비두고 단기적으로 또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채널에서 열심히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이런 단기 수익 종목들도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항상 영상 아래쪽에 제가 고정 댓글을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서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요렇게 저점을 잇는 지금 요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또 한 차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 하단을 여기를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좀 요러한 이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상단을 요렇게 잇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연말까지 3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AI의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워낙에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하면 생산하는 족족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솔드아웃 되고 있다. 그러니까 품절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부족, 이 현상의 시기는 지금 현재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봤을 때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뭐 수주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수주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될 거다. 확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더 매출에 대한 확장 역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파두에게 이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 이 NH 투자증권이 특히나 이런 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악재를 겪고 있는 NH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뻥튀기 상장에 대한 후폭풍을 우리 파두가 또 한번 때려 맞았었죠. 상장 당시에 이제 실적 부풀리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공모가 이상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그냥 막 공모가 이하로 빠져버리고 막 2만 원 선도 무너져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막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이 일부 이제 또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이제 법원에서도 결정을 했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파도 측에서 이거는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뭐 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주가 조작 그리고 또 뭘까요? 뭐 주가 조작이 되겠죠. 그쵸? 이런 어떠한 부정 행위들 이런 것들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파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 앞으로도 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사례는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한다. 네, 요 정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지금 4개월 연속 대형 수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최근에 발표가 됐던 공시, 공급 계약 체결 내용들이 다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 종료 예정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년 매출에 대한 확대, 충분히 저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자, 지난 그 5일에 대만 마크니카 갤럭시 215억 원, 그리고 8월에도 146억 원 총, 그죠? 그리고 9월에 105억 원, 10월에 69억 원, 그리고 133억 원 규모.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주들이 연이어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40억 미만의 계약들, 공시 의무가 없는 것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총 수주 금액 자체가 공시 기준보다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신규 수주 확대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수요 폭증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SD 컨트롤러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HBM 다음으로 지금 현재 HBF가 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요, 용량에 이제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저장 장치인 SSD 요게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력에 대한 효율까지도 SSD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용 이 SSD가 주목받고 있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과 이 HBF 이것까지도 이제 결합을 해서 AI 칩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연산은 HBM에게 맡기고 대규모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은 HBF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러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진화를 해야 됩니다. AI에 대한 이 성능, 그리고 이제 뭐 속도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막대한 사실 이 데이터를 저장을 또 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HBF가 맡아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요걸 보면 되겠습니다. HBM처럼 이 메모리를 수직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 달아서 데이터를 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 제품은 HBM보다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HDD나 SSD 등 데이터 저장 장치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의 성능 한계 때문에 HBM에게는 빠른 속도, 연산의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HBF의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HBM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12단 한 개 용량이 36GB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고층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0GB가 되려면 20층 이상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계는 지금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뭐 300단 이상 쌓은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용량 부분, 그러니까 용량을 더욱더 크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한 거는 결국은 낸드 플래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HBF가 그 역할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될 것이고, 빠른 연산의 역할은 HBM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된 거.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또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이 투자 활황기에 반도체 업계, SSD에 대한 또 경쟁이 지금 가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도 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GPU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더 빠르고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SSD를 개발해서 기술 고도화와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뭐 낸드 플래시와 이 컨트롤러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요 SSD, 그만큼 지금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 생산 확대는 쭉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모건 스탠리가 또 언급을 했는데, 메모리 슈퍼사이클 AI라는 떠오르는 파도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고 이렇게 또 보고서를 냈는데, 이 SSD, 기업용 SSD가요, 최근 주문량이 올해 연간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수요가 크다라는 거예요. 주문량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AI의 수요가 이 낸드 플래시와 기업용 SSD 시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SSD 중심으로의 전환이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키옥시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HBF가 나오죠. 그래서 혁신 기술로 낸드 시장을 또 선도한다고 합니다. 파도의 또 고객사 샌디스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BF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또 사상 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샌디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HBF 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군, 여기 쿼드러플 레벨 셀 SSD, 역시 뭐 AI 인프라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한다. 지금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내용 보게 되면은 이 HBF가 게임 체인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세대 3D 낸드 기술인 요 BICS A세 양산에 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저장 밀도와 향상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이번 분기 전체 출하 비트 중 15%를 또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의 확산은 샌디스크 역시도 고부가 가치, 고마진 제품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BF 고대역폭 플래시 이 기술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와 또 협력해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요 기술. 그래서 HBF가 AI 추론 워크로드를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또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과 유사한 대역폭을 제공하면서도 비슷한 비용으로 최대 8배의 용량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의 어떤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HBF 여기에서도 한번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상 또 이 컨트롤러라든지 뭐 전력관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도 결국은 대형 수주 지속적으로 저는 꾸준하게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25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좀 지분 쪽을 보게 되니까 10% 이상 이제 이 대주주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RPC 포워드라고 하는 요 대표 주주가 좀 최근에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좀 후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연말 이 목표하는 가격 3만 원. 일단은 여기 이거를 좀 찍는 거를 한번 보고 나서 2026년 이제 시가총액 2조 원. 올해 찍으면 좋겠죠. 그러면 주가가 4만 원 이상 가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또 탈나는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연말 3만 원 이렇게 좀 목표를 해놓고 안정적으로 또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2조 원을 향해서 주가는 4만 원 그 이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시장 자체는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았었던 코스닥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줬습니다. 여전히 좀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여전히 뭐 달러 환율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외인들이 또 최근에 코스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러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잠시 좀 쉬어가는 이런 모양새지만 지금 현재 파도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조정 들어왔을 때 저점이 이렇게 요 라인을 좀 지지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수능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저녁 잘 또 마무리하시고 내일 수험생들을 위해서, 원래 좀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일찍 출근하시겠지만 시간을 일단 조금 더 늦춰서 여유 있게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수능 끝나고 또 이제 정규장 한번 지켜보고 또 한번 파도 영상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을 좀 드리겠고,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